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음식 중 블린과 이크라, 즉 캐비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러시아 하면 떠오르는 먹거리는 블린, 캐비어, 보드카로 러시아의 삼두마차 트로이카처럼 서로를 견인하며 러시아의 역사의 긴 여정을 함께 해봤습니다. 블린이 러시아인의 일상을 이끌어갔던 중심말의 역할을 담당했다면 보드카나 캐비어는 일상 속의 일탈과 축제를 담당하는 견말로서 일상을 채색하고 융화시켰던 충실한 원조자이자 보조자였죠. 러시아의 작가 안톤 체호프도 블린에 대해 이렇게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블린은 이미 1000년이 넘었어요. 러시아 역사 이전에 세상에 등장했고 러시아 역사를 처음부터 끝페이지까지 함께 겪었죠. 게다가 어떤 의심도 없이 사모바르처럼 러시아인들의 머리로 고안된 것이에요 라고요. 러시아 유학 중 거리에서 파는 블린 먹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바로 만들어주는 토스트를 사 먹듯이 러시아인들은 널찍한 쇠판 위에 기름을 두르고 바로 반죽을 부어 넓게 펴서 부친 블린을 사 먹습니다. 앞치마와 머리수건을 두른 판매원이 팬에 기름을 너무 많이 두르지 않기 위해 반쪽으로 썬 감자에 식용유를 찍어서 넓은 프라이팬에 펴 바릅니다. 그 다음 물은 반죽을 붓고 둥글고 긴 막대의 가운데를 잡아 휙 돌려 얇게 펴줘. 아주머니의 빠른 손돌림이 펼쳐주는 기술을 보는 것도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얇게 펴진 물은 반죽은 금방 익어서 지름이 약 20cm 정도 되는 부드럽고 구멍이 숭숭 뚫린 먹음직스러운 부침개가 됩니다. 블린에는 손님의 기호에 따라서 버터, 연어알, 스메타나나 잼, 사과나 산딸기 조림을 얹기도 합니다. 또한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를 갈거나 썰어 양념한 것, 소금에 절인 청어 등을 올린 후 원 모양의 블린을 2번 접으면 잡고 먹기 편한 부채꼴 모양이 되죠. 이스트로 적당히 부풀려지고 담백한 우유 맛이 더해진 블린은 입안 가득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선사하며 마음속까지 훈훈하게 만듭니다. 블린과 같이 곡식가루로 만든 음식은 거의 모든 민족에게 있는 요리 형태입니다. 그 기원이 중국이라고도 하고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몇천 년 이상은 된 음식이죠. 이것은 최소한의 밀가루로 최대한의 액체, 즉 물이나 우유를 사용해 만들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밀가루 음식입니다. 중국의 전병, 프랑스의 크레페, 영국의 팬케이크, 인도의 도사, 에티오피아의 은제라, 멕시코의 브리또, 이슬람 문화권의 난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며 전 세계인의 식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블린의 역사도 꽤나 오래입니다. 988년 기독교 수용 전인 9세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졌던 음식으로 알려져 있죠. 러시아가 역사상에 기록된 첫 해가 862년임을 감안하면 러시아의 시작과 함께한 음식이 블린입니다. 블린의 어원은 물린입니다. 이 말은 동사 몰러치, 가루로 만들다 빠타에서 파생된 단어로 물린, 멜레는 가루로 만든 음식, 즉 모든 밀가루 제품을 칭하는 것이었죠. 우크라이나어에서는 오늘날에도 물린이라는 말이 존재하며 방앗간을 뜻합니다. 20세기 러시아 작가 꾸뿌리는 천년이 된 블린, 태양신 다쥐보크의 손자, 블린은 풍성한 태양처럼 둥글다. 블린은 모든 것을 데워주며 붉고 뜨겁다. 블린에 녹인 버터를 붓는 것은 강력한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희생물을 떠올리게 한다. 블린은 태양, 아름다운 나날들, 풍작, 행복한 결혼과 건강한 아이들의 상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꾸뿌린이 지적했듯이 기독교 수용 전의 동슬라브족들에게 블린은 제물로 바쳐지는 빵이었습니다. 또한 블린은 전통적인 러시아의 춘분 행사이자 봄맞이 행사인 마슬레니짜 축제 기간의 대표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마슬레니짜는 기독교 수용 이전 이교 시대에 존재했던 봄맞이 축제였는데 현대 러시아에서도 즐기고 있습니다. 블린 없이는 마슬레니짜도 없다라는 속담처럼 블린은 이 축제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대부분의 봄맞이 축제가 태양 숭배와 연관되듯이 그 대표 음식인 블린은 긴 겨울밤에 대한 여름날 햇볕의 승리를 상징하는 태양처럼 둥굽니다. 춘분은 봄의 탄생이자 겨울의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마슬레니짜 축제에 대해서는 마슬레니짜 편을 참고하세요.
불리는 모든 장례식, 추도식, 그리고 처녀로서 죽고 진정한 여인이 된다는 의미에서 결혼식에도 빠질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추도식에서 처음 구운 불리는 고인에 대한 공양으로 창가에 두거나 고인을 좋게 기억하라고 거지에게 먼저 나누어 주었습니다. 불리는 주로 밀, 보리, 호밀, 메밀가루로 만들어지는데 메밀과 밀가루가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빼치가, 즉 화덕에서 주철 냄비에 구웠죠. 이스트를 넣은 불리는 1000년 전에 나타났다고 전해집니다. 지금의 러시아식 불리는 항상 이스트와 우유를 넣어 만들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넓고 얇게 붙여냅니다. 불린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야만 하는데 그래야 먹음직스럽다고 여겼습니다. 불리는 보통 잼이나 꿀, 사워 소스인 스메타나, 버터, 캐비어, 닭고기와 쇠고기 등 고기류를 함께 얹어 먹습니다. 햄이나 치즈, 조리한 버섯을 넣어 먹기도 하죠. 러시아에서는 보통 어란, 즉 철갑상어 알이나 연어 알을 이크라, 즉 캐비어라고 부릅니다. 철갑상어 알은 어란인데도 비린 맛이 없고 입안에서 씹으면 알알이 터지면서 약간 고소한 맛이 나는 것이 독특한 풍미가 있습니다. 연어 알은 철갑상어 알보다는 비리지만 빵에 버터를 바른 후 얹어 먹는 것을 러시아인들은 즐깁니다. 그리고 불린과 함께 먹으면 최고의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죠. 러시아인들은 불린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을 캐비어라고 생각하며 고급 음식의 대명사로 여깁니다. 캐비어를 먹기 시작하는 것은 농민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나 수도사들이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러시아 정교 의례상으로는 육식을 금하는 제계 기간이 1년 중 200일이 넘었기 때문이죠. 철갑상어는 러시아어로 아스유트르인데 인류보다 훨씬 먼저인 2억 5천만 년 전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갑상어는 진화상 특별한 종입니다. 수많은 지질학적 변동을 견뎌내고도 유전성을 보존했으며 가장 깨끗한 물에 살면서도 수많은 기후변화와 환경변화에 적응해왔죠. 호모 사피엔스가 4만 년 전에 등장한 것을 감안해서 철갑상어와 호모 사피엔스의 탄생일을 1년으로 비교해보면 철갑상어는 7월 25일 아침 4시에 탄생했고 사람은 12월 31일 11시 56분 30초, 즉 새해가 시작되기 3분 30초 전에 태어난 셈이니 인류에게 철갑상어가 가히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러니 철갑상어 요리나 철갑상어 알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일지 상상이 가죠. 그리스인들은 캐비어가 아비옹, 알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의 발생 운동과 생명 자체의 근원이란 뜻이죠. 또한 캐비어는 왕의 진주알이라고 불려서 르네상스 시대엔 영국에서 잡힌 철갑상어는 모두 왕의 재산이라고 간주했습니다. 프랑스의 라블레는 가르강테아와 팡타그리엘 이야기에서 캐비어가 약사만이 판매할 수 있는 정력 강화제로 인식되고 있는 이탈리아를 여행한 후에 팡타그리엘의 음식 메뉴에 넣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에선 몽골 타타르 압제 기간 중에 징기스칸의 손자 바투칸이 우글리치의 부활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 설탕 절임을 한 사과 위에 캐비어를 얹어 먹는 것을 즐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전설에 따르면 투란토트 공주를 유혹하기 위해 약혼자가 일부러 캐비어를 먹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유럽의 카사노바 시대의 귀족들도 캐비어를 사랑의 음식으로 여겨 즐겨 먹었습니다. 현대 러시아에서 캐비어는 오메가3와 DHA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단백질이 30%, 지방이 20%나 되는 고열량 식품이기에 수술 후에 환자의 회복식이나 보양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철갑상어알은 철갑상어의 종류에 따라 상급 벨루가, 알갱이가 그대로 보존된 것, 중급 아스요트르, 어란 주머니로 된 것, 하급 세부루가, 소금에 절여 인공막으로 싼 것 등 세 종류로 나뉩니다. 합법적인 채취나 판매량은 매우 한정되어 철갑상어알의 가격은 상급 벨루가 캐비어가 1kg에 3,000달러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연어알은 1800년대 말부터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활발하게 음식으로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17세기 중반에서야 극동과 모스크바를 연결하는 도로가 처음 등장했기 때문이죠. 연어알은 처음엔 그렇게 인기를 누리지 못했지만 극동에선 오래전부터 사냥꾼과 어부들의 주요 식량이었습니다. 칼로리가 높아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주식 대용으로도 많이 쓰였기 때문이죠. 현대에 너무 비싼
철갑 상어 아래 자리를 연어알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를 대표하는 음식 블린과 캐비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하거나 한국에서 블린과 캐비어를 만나볼 기회가 있다면 꼭 맛보시기를 권합니다. 블린은 조리법도 간단하여 잼이나 사우어크림과 함께 먹으면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합니다.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